2000년 11월 4일 중앙고등학교 강당에서 열고자 했던 북촌 주민 설명회는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북촌 정책을 세워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설명회를 반대 주민들이 무산시켰기 때문이지요. 북촌 가꾸기는 이와 같은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한옥마을 북촌. 북촌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가회동, 삼청동 일대의 한옥마을입니다. 북촌이란 이름은 종로 이북 또는 청계천 이북을 뜻하는 명칭으로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남촌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가 남아있던 동네였지요. 북촌의 한옥들 중에는 일찍이 1800년대에 지어진 것들도 일부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대다수의 한옥들은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에 집단적으로 지어져 분양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촌의 한옥들은 전통 한옥과는 달리 미음자 형태의 대지경계를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에 작은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북촌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됩니다. 강남 개발에 따라 북촌에 자리하고 있던 학교가 옮겨가고 그 자리에 거대한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서 북촌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죠. 이것을 계기로 서울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북촌의 한옥 보존을 위한 규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도지구를 지정하고 또 미관지구로 지정하여 북촌 한옥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의 한옥 보존 정책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었고 1990년대 초 여름에 폭우로 한옥이 붕괴되고 또 주민들이 사망하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1990년대 초부터 북촌의 한옥 보존 정책이 점점 약화되고 규제도 점차 완화됩니다. 당초에는 1층밖에 지을 수 없었는데 1991년에는 건물 높이가 10m로 완화되었고 94년에는 다시 16m로 완화되었죠. 이것을 계기로 많은 한옥들이 철거되었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북촌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옥들이 급격하게 철거됨에 따라 정취 있던 한옥마을은 빌라와 다가구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전혀 다른 마을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종로구청에서는 북촌 전역을 재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워 서울시에 요청하기에 이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도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1999년 9월 초 주민 대표들이 당시 고건 서울시장을 찾아가 북촌을 제대로 가꾸어 달라는 요구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날의 만남은 북촌 마을 만들기가 서울시가 아닌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북촌 정책을 만드는 일에 착수합니다. 2000년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연구진들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북촌 정책을 연구하였고 그해 가을 무렵 서울시에 새로 만든 북촌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새로운 북촌 정책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옥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한옥을 고칠 경우 개보수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줍니다. 둘째, 한옥 또는 비한옥의 일부를 서울시가 매입한 뒤 잘 고쳐 공공용도로 활용합니다. 셋째, 북촌 골목길과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4년간 총 845억 원의 예산을 확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북촌 정책이었습니다.
새로운 북촌 정책은 2001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북촌 가꾸기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또 심각한 문제점들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살기 불편하고 재산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해 멸실 위기에 처했던 수많은 한옥들이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등록되고 또 고쳐져 아주 인기 있는 주거로 각광받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또 골목길을 쾌적하게 정비한 것도 지난 10년의 긍정적 변화였습니다. 서울시가 매입해서 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 박물관, 공방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한옥들도 시민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수여하는 아시아태평양 문화유산 보존상을 북촌이 받게 되어서 뜻깊은 잔치를 북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들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촌 한옥의 가격이 너무 올라가 한옥을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한옥을 사서 살지는 않고 가끔씩 와서 노는 집들이 많아 유령마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의 혜택이 한옥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돌아가 실제로 북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밀려나게 된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젊은 부부들이 북촌에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지고 초등학교 학생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북촌 정책이 혼선을 빚었던 문제도 있었고 관광객들이 들이닥쳐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편과 피해를 겪고 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입니다. 북촌 가꾸기 10년은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여줍니다. 급격한 멸실과 재개발의 위기에 처했던 북촌의 한옥들이 한 채 한 채 되살아나 웰빙 주거 공간으로 각광받게 된 것, 그리고 비단 북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서 한옥에 대한 재발견과 한옥 보존 및 신축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낸 것도 북촌 가꾸기의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재개발의 대안으로서 마을 만들기의 가능성을 북촌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많은 주민들이 북촌 한옥은 살만하지도 않고 보존할 가치도 없다면서 철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북촌 한옥을 철거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던 사람들에게 마을 만들기가 대안임을 물증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북촌 가꾸기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